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당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찬반을 외치며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어제 북한이 서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이 혼란이 끝났으면 좋겠고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모두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봄이로되 아직 봄이 아닌 3월 11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가수 휘성 씨가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가수 휘성 씨는 2000년대 R&B를 대중화시킨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뭐 안 되나요라든지 또 다시 만난 날, 결혼까지 생각했어, 믿음이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네, 맞습니다. 네. 대중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황망해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휘성 씨는 어제 오후 6시 29분쯤에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휘성 씨를 발견한 건 휘성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휘성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어제 매니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바로 윗집에 사는 어머니께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려가 봤는데 쓰러져 있는 휘성 씨를 발견을 한 겁니다. 현장에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응급조치를 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이 났습니다. 향년 4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뭔가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데 집에 왔더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경찰에서 현재 사망 원인이라던가 또 사망한 정확한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휘성 씨를 발견했을 당시에 네. 휘성 씨가 아마 이미 사망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유서 여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분석 중인데 네. 아직까지 다만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즉 외부 침입 흔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정 내리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망 원인 또 사망 시점을 철저히 지금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휴대전화 분석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텐데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경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부검을 경찰에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자체 판단을 한 걸까? 이 부검은 혹시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까? 이 부검을 한다는 건 유족들이 부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걸까요? 뭡니까? 통상 유족들이 먼저 나서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일부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 즉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부검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변사자이기 때문인데 이 부검을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부검 영장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압수수색 영장이라 유가족들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검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사전에 부검 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유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때 사전에 유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기 마련입니다. 뭔가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간의 관심이 많다 보니 이 명쾌하게 뭔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과수 부검도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세요. 김현희 평론가님. 이 소식을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큰 충격일 텐데 유족분들의 마음이야 뭐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하기 이를 데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장례 절차가 일단 보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가족들의 상태가 너무나 극심한 충격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소속사 측인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은 네. 이 갑작스런 비보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어서 장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는 왜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진짜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추스리게 되면 추후에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유가족 뜻에 따라서 친지와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아무래도 좀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연관해서 그 장례 절차를 추후에 이제 안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도 안내보다는 이 장례 절차 자체가 생략될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앞서 얘기 들어보면 휘성 씨가 매니저와 뭔가 일정을 이 약속까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뭔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일 텐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당장 나흘 뒤에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동료 가수인 KCMC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휘성 씨의 SNS만 봐도요. 그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다이어트 끝났다. 오는 15일에 보자라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네. 15일에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같이 콘서트를 하기로 했던 KCM 측도 굉장히 황망한 상태라고 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콘서트를 일단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합동 콘서트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인 또 23일에는 단독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콘서트가 2개나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단독으로 진행할 콘서트 역시 당연히 취소가 됐습니다. 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콘서트가 예정된 것만 2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왕성하게 휘성 씨가 예전만큼 인기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보를 접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박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휘성 씨 최근에는 방송에서는 잘 볼 수 없었지만요. 지난해 신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알렸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꾸준히 공연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팬들과 만나왔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 팬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을 죽음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이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네티즌이란 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뭔가 선량하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일부 정말 그놈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악플을 다는 사람 이 와중에 루머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휘성 씨가 23년 차의 가수입니다. 히트곡도 워낙 많죠. 그런데 대중들이 과연 이런 유명인에게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냐. 가끔은 우리가 댓글 테러라고 하죠. 악성 댓글로 심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휘성 씨가 법적으로 논란에 휩싸여서 그에 대해서 잘못을 한 적도 있죠. 지난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즉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2023년부터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상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성 보도, 루머, 심지어 신상을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휘성 씨가 SNS를 통해서 대중의 이런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네.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까? 지방은 나에게 감옥과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물론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만 이 정도 글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고요. 이런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메시지 보내면 진짜 속상하니까 동물원 원숭이한테 먹이 던지듯이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세상에.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고성 글까지 올린 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휘성 씨에 대한 이 부검 결과는 차분하게 국가수훈제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일인데 지금 이 얘기 나온 김에요. 저 못된 손가락을 놀리는 악플러들 지금 유족은
경황이 없으니까 지금 뭐 대응을 못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이 못된 인간들 법적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이 악플 중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굳이 당사자나 유가족이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보니 유가족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사인 총합 결과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선택임을 전제로 이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경찰이 유가족의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뭔가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고희성 씨 영면하기를 기원하고요. 제발 이제 연예인에게 좀 가혹한 그 악플의 그 손동작은 좀 멈춰주길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경기지사 아니야 하실 텐데 이담 아나운서 김동연 지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요. 어제 퇴근한 직후에 오후 6시부터 수원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내란의 수계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가 찬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현재 결정표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기자분들이 놀라셨겠네. 예. 보는 저희도 놀랐어요. 근데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저 사람이 뭘 던진 거예요, 바닥에? 네, 이 김동연 지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한 시민이 갑자기 다가갑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깨를 이제 밀쳤는데요. 처음엔 소리를 질렀고요. 그 다음에는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당연히 저지를 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이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던진 겁니다. 이 맥주캔은 바닥에 떨어졌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직접 맞지는 않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실 일이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저 인간이요, 맥주캔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김동연 지사나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향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그렇다도 위압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 행동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지사가 직접 맞진 않았지만 폭행에는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졌다고 못 볼 바 아닌 상황이라 폭력 행사 자체로 폭행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특수폭행죄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맥주캔에 내용물이 든 상태로 보여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보니 김 지사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임을 전제로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친 경우에는 굳이 입건해서 처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깜짝 놀라는 표정이 잠깐 잡혔습니다만 이내 정말 이게 결연한 태도로 태연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전현 평론가님, 김동연 지사 측의 반응 입장이 있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 측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 맥주캔을 던지고 뭔가 폭력 행위를 하는 듯한 저 시민에 대해서 별다른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일단은 사건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신체상
직접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경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김동연 지사 측은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1인 시위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가 오늘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네.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모습이네요. 네, 이틀째 지금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김현일 평론가님 천만다행으로 뭔가 이 신변상의 큰 위해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뭔가 이 난동으로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지금 더더욱 탄핵 찬성 반대 측의 감정이 격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1인 시위하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주요 정치인들, 왜냐하면 저 맥주캔 집어다닌 남성이 이거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가정 상황이지만 더 위험한 물건, 흉기 같은 걸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테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말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분의 표현을 빌자면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주어진 모든 국민의 권한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면 이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념적 대치 상황,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시들을 예측하면서 상당히 그것에 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더 자제력을 발휘하고 모두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사람은 안 다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행위 자체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여기는 어디며 또 뭘 했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일단 지난달 23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에 한 송파구에 있는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허. 새벽이라고 했는데 카페가 열려 있다니 싶으시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이 없는 이제 무인 카페잖아요. 네. 여기서 대체 누가 뭘 했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카페 구석 자리에 남여가 앉아 있습니다.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요,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죠. 이 카페에서 손으로 뭔가 짚어보기도 하고요, 뭔가를 찾는 듯한 이 남성. 네. 유리문으로 바깥도 한번 힐끗 보더니요, 매장에 불을요 꺼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아까 같이 있던 여성 옆으로 돌아오죠. 네. 몇 분 뒤에요, 이번 여성이 전등 스위치 쪽으로 가더니 매장 불을 켜는데요. 불을 켤지 말지 고민을 했는지 몇 번 불을 껐다 켰다 하다가 이내 자리로 돌아가서 저렇게 눕기도 하고요. 네. 소파에 눕기도 하다가 결국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아침이 밝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저기가 24시간으로 운영되지만 무인 카페였잖아. 카페! 숙박업소가 아니잖아. 지금 뭐 한 거예요, 저 인간들? 그렇습니다. 요즘 무인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리라는 믿음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고객들은 마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숙박업소 이용하듯이 마음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어허. 지난달 22일 이 남녀가 네. 11시 30분경 카페를 찾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인지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은 일단 안 했습니다. 음료도 먹고 디저트도 시켜 먹었는데 문제는 다른 손님들이 떠나고 본인들만 남게 되었을 때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카페를 마치 전세 낸 것처럼 불을 끄고 어허.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어허. 소파에 눕기도 했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요. 6시간 동안 저렇게 카페를 본인들의 집처럼 운영한 다음에 어허.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들
자기들 가게인 줄 알겠어. 이 카페 사장님은 나중에라도 이 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 시츄에이션이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게를 가니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가 잘못돼서 불이 꺼져 있었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게 핸드폰을 보니까 새벽 1시쯤에 물건을 구매해도 되냐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밤에 불이 꺼져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CCTV를 돌려보니까 그 밤에 오신 두 분이 불을 껐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그 남의 그 영업장에서 네, 불을 끄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그 24시간 무인 카페 평소 그게 24시간 무인 카페인 걸 알고 어떤 손님이 오셨다고 불이 꺼졌네? 이거 저희 카페에 좀 이용할 수 있어요라고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세상에. 결국 카페 측은 가게의 이 남녀를 향한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 경고문 내용을 보면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 아래에는 남녀가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도 담겼는데 이 카페 측은 영업 손실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고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 사건 접수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3월 4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 접수하겠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3월 11일이죠. 에? 정확하게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허.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한번 연락이 왔는지 이 영업주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업주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당사자들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결국에 지난 6일에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CCTV도 남아있고 결제 이력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특정하기 쉽거든요. 네. 사실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사과라든지 연락을 했으면 됐을 텐데 결국엔 경찰의 이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신원을 파악하기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지금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통 터져요. 그런데 혹시 저 인간들을 이제 경찰이 연락한다 해도 혹시 법적 처벌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저 상황만 가지고? 이 사안은 흔한 예는 아닌데 실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에 불을 끈 것 자체를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왔다가 불이 꺼진 모습을 보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명백하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짐이 자명해 보이는데 다만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통상 동시간대 수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요,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개인 사업자가요, 전국에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대요. 저 개인 사업자분들 도와드리진 못할 만큼 제발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진상 행동은 하는 사람이 없어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연락 주세요. 자수하세요. 그리고 광명 찾기 바랍니다. 자, 물도 아닌데 증발했다. 근데 관리비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관리비가 증발을 했다니. 이게 광주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리비가 몽땅 사라졌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서서히 증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는지 일단 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 25년째 격리 업무를 해오던 한 40대 여성 직원이 있었다고 오호.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느 날 퇴근할 때 짐을 다 챙겨서 가더니 지난 5일부터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지난 5일은요,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격리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찾아봤는데 네. 그 통장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중요한 통장이면은
박 주변에 따로 보관을 해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못 찾는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25년간 아파트에서 일했던 격리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요. 수상하게 이제 여겼던 다른 직원이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해당 통장의 이 관리비 통장과 내역과 잔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놀랍게도 잔액이 1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해당 통장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모아두는 통장이었는데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뭐 외벽 수선이라든지 나중에 큰 공사가 있을 때 쓰려고 모아두는 통장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입주민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7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어머나. 7억 원이 담겨있던 계좌에 잔액이 1원도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이 40대 격리가 10개월 가량에 걸쳐서 이 돈을 다 모두 빼돌렸다라는 걸 인지를 했고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지난 6일에 경찰에 이 여성을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듣고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10달에 걸쳐서 야금야금. 근데 70만 원을 빼돌렸다 해도 공금을 빼돌리면 그건 명백한 죄인데 700만 원도 아니고 7억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이 저 돈 다 쓰면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뒤로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이 격리 직원 현재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머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적 중이지만 집에 가봐도 없고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어머? 이에 따라서 경찰 일단 이 직원의 통장에 출금을 정지하고 어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네.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 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비 처리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관리비가 빼돌려진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어허. 우선 알려진 것이 10개월 정도지만 정확한 시점과 금액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듣고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여기서 의문이 가는 대목이 어떻게 10달 가까이 저렇게 야금야금 이게 합쳐보니까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이 지금 사파 보시면 인터넷 뱅킹 활용하는 그 사파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관리나 감시에 있어서는 조금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을 했냐면요. 관리비나 이런 걸 지출을 하더라도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의 도장을 받고 한마디로 2단계 승인을 받아야 돈을 빼가는 형식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이 직원이 사실상 혼자서 이 관리비를 다 관리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25년이나 이 아파트에 근무했습니다. 네. 주민들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소 저 사람 이상에 의심했다면 한 번쯤 중간에 점검을 해봤을 텐데 그동안 워낙 오래 업무를 해온 데다가 주민들하고 잘 알다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사파 좀 다시 보여주세요.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핵심을 잘 그렸어요. 저 인간 저 눈매 보세요. 좌우를 살피는 눈매 보세요. 저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에 좌저 눈매 보세요. 저 막 보세요. 딱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저 7억이라는 돈을 10달을 빼돌릴 때 보세요. 아무도 의심할 거라 생각 안 하고 저걸 꿀꺽 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25년간 근무해온 사람이에요. 김현주 평감 이 소식을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아파트 주민분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지금. 그렇죠. 2년 5개월도 아니고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려 그 정도의 근속을 했다고 하면은 이 직원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내에서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과도 거의 식구처럼 지내지 그러겠네요.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배신감은 그에 비례해서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어허. 근데 지금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 따질 지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그 관리비를 내면 네. 이걸 다 모아서 필요 경비가 소요되는 기관에 이렇게 납부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돌려왔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이나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공과금조차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 지금 영원이지 않습니까? 어머나? 영원이니까 어떻게 공과금을 납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거의 지금 잔고가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년 금액만큼 주민들이 이거를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신속한 수사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더 아주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성호 변호사님 돈을 지금 입주민들이 돈을 더블로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냈는데 지금 통장 잔고가 0원인가 빵원이니까 돈을 좀 더 내주세요. 아파트 관리소가 지금 읍소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전기나 수도가 끊기지 않으려면 일단은 어떻게든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직원을 검거하고 직원에게 돈이 남아 있다면 이 사안은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입주민들의 돈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수사기관이 직원을 검거하냐 즉시 돈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계좌에 남아있든 다른 형태로 변동되었든 피해자 환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7억 원 정도의 횡령 사안이라 징역 3에서 4년 정도의 실형은 자명합니다. 직원이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돈을 각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외부에 일부 공모자가 있다면 이를 상대로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네. 이 쟁점은 사후에 논할 쟁점이긴 한데 관리사무소 측이 이 입주민들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 관리를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량한 입주민들이 지금 오롯이 이거 책임을 다 물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박성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찰 출신이시니까 더 잘하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3년이 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북한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인간이. 그러면 지금 이 인간이 출국금지 됐다 했지만 이걸 못 잡아요. 잠적한 걸 지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검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지만 25년간 근무한 직원이었고 이 직원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 기타 유대관계는 이 관리사무소 측에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검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직원이 친인척들과 연락을 끊지 않는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이전에 금방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상당한 단서를 잡고 검거 직전까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검거보다는 그 이후에 피해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지가 더 큰 문제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혹시요 박주혜 변호사님, 자 우리 대한민국 경찰부의 어떤 분들이 이 인간 장작 쳐요. 아마 방송 끝나면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는데 자 잡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의 우려처럼 돈 다 써버렸어요 라고 잡아떼고 옛날에 그거 있죠. 마늘밭에 5만 원권 돈 따로 다 묻어놓은 것처럼 나 여기 묻어두고 몇 년 징역 살다가 나올까 혹시 이런 나쁨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은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분명히 이 해당 횡령 금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를 할 텐데요. 추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한테 추징할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추징 보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여성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범죄 수익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추징 보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됩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몹쓸 짓을 하고 지금 주랭랑을 친 그 경리라는 분 뉴스파이터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내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궁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순간 판단 잘못했구나. 경찰에 빨리 자수해요. 그래서 그나마 죄가 형량 커지기 전에 자수해서 형량 줄이고 그리고 주민분들 피해를 한 25년간 가족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 눈물에 피눈물 나기 전에 돈 다시 돌려주기를 진짜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끝나고 꼭 소식 들려오길 기대할 거예요. 아니 이 제목 보세요. 신사임당 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말고는 모르는 분이 없는 위인인데 뭔 정체가 필요해요. 예, 신사임당 모든 국민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강릉여고 출신 아니겠습니까? 강릉에서는 신사임당한테 헌달에 차를 올리는 행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신사임당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 남성이 카운터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요. 마트 점주에게 잘 보시면 손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들어서 건넵니다. 네. 10,000원권과 교환하라고 하는데 점주가 지폐를 건너받고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집어 보더니 다시 남성한테 돌려줬죠. 네. 남성이 허둥지둥 지갑을 꺼내서 뒤져보지만 네. 뭔가 따로 꺼내진 않네요. 자리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네. 황급히 매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 CCTV를 보면 지금 현장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일까 지금 미루어 짐작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 보니까 5만 원까지 왔다가 업주분이 돌렸단 말이에요. 아유, 저희 지금 10,000원권이 떨어져서 10,000원권 5장으로 못 바꿔드려. 혹시 그랬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그 전전날에 와가지고 우리 거기 마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이제 시켰더니 둘째 날 이제 퇴근하면서 5만 원권을 저한테 주면서 10,000원짜리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틀려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신사임당도 웃고 있고 신사임당 그림이 실질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짜로 그린 것처럼. 그걸 왜 갖고 다니는데 자기 말로는 친구랑 장난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지금 저 상황이 5만 원권이 뭔가 위조 지폐 정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업주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담아나서 신사임당이 웃고 있어서 지금 뭔가 위조 지폐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럼 실제 5만 원권의 신사임당 분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라고 하기엔 굉장히 엷은 미소 정도일까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모습 왼쪽입니다. 뭐 미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약간 극강의 티 같군요. 신사임당 내 극강의 티 같아요. 무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가짜 이제 참고용입니다. 어머나. 저렇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극강의 F에 오른쪽으로 F입니다. 가짜. 네. 네. 아하. 게다가 홀로그램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위조 지폐 만들 때 복사하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실제로 새로 그렸나 봅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 사건. 그러니까 심사임당이 웃고 있었겠죠. 어허. 그러니까 점주도 단박에 이걸 그냥 보고서 눈으로 보고도 바로 알아챌 바로 정도였던 알아챘네. 거잖아요. 아하, 네. 굉장히 조악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왜 들고 다니냐? 이 남자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친구하고 장난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얼버무릴 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 본인이 그 점주분한테 이거 10,000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범행을 시도했잖아요, 뻔히 버젓이. 그렇죠. 그리고 이 위패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짜 웃고 있는 심사임당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약간 웃음이 나기는 하는데요. 네. 너무 터무니없이 표가 나게 이렇게 위패를 만들었던 그렇죠.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그 해당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두 군데를 더 돌면서 이거를 뭐 돈으로 바꾸거나 내지는 네. 물건을 사려고 아마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월부터 이달 3월까지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그 마트에서 5만 원권 웃고 있는 심사임당이 담겨진 5만 원권 위패를 내면서 이거를 10,000원권으로 바꾸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거기서 불발이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담배를 구입한 후에 45,500원 거스름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또 다른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여기서 또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편의점주 역시 눈썰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가짜 지폐인데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세 차례의 시도는 있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저 어리석고 황당한 인간은요. 저 위조 지폐, 저 가짜 돈을 어디서 뭐 찍어낸 거예요? 만든 거 진짜 자기가 직접 그린 거 어떻게 구했답니까 이걸? 당연히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에게 이 가짜 지폐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봤겠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가짜 지폐 출처에 대해서 네 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길에서 주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는 말을 바꿔서 전 여자친구한테 받았다라고 했고요. 또 다시 말을 바꿔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을 바꿔서 네. 교도소 수용 동기로부터 구매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결국 5번째 진술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회 헌금함에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 남성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함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헌금함 옆에 이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훔쳐서 도망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 지폐잖아요. 네. 가짜 지폐인데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가짜 지폐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교회 헌금함에 그럼 이 얘기 듣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 가짜 돈이 있어요? 그러실 텐데 그게 교회가 행사용으로 왜냐면
그 예수님 뭐 탄생이나 이런 거 이 성경의 일화 같은 걸 이 연극 같은 걸 할 때 실제 돈보다는 이게 이 가짜 돈으로 이제 연극 같은 데 사용할 때 가끔 교회에서 그런 걸 쓰거든요, 소품을. 근데 그런 걸 소품이 있는 걸 이 인간이 그걸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 헌금을 다 짜고 다 잘라먹고 교회 헌금을 가져왔다니까 지금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면 알수록 박소배 변호사님 빵당한 사건이며 지금. 이 남성은 이미 절도 등 전과 11범이었습니다. 특히나 출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하다 검거된 것인데 이 가짜 지폐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식수, 먹거리 등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고 내일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통화 위조 관련 범죄는 경제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 수사하기 마련입니다. 위조 지폐가 한두 장만 적발되어도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전과 11범의 동종인 절도 범행, 나아가 통화 위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상 이번에는 상당한 중한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나마 그 중에 다행인 게 이 인간이요. 혹시라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이 물건 파는 그 어르신들한테 이 가짜 돈을 해서 물건을 사서 그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란 말은 들어봤지만 동해안 백사장에서 금 찾기는 또 뭐예요, 이다만 원서? 저게 거의 뭐 강릉에서 금서방 찾기와 비슷한 일입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요. 강릉의 한 해변 백사장에 금속 탐지기를 갖고 있는 한 남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헤드폰을 쓰고요. 금속 탐지기를 휘저으면서 모래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뭐 잃어버린 거 찾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마도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피서객이 흘린 금부치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 금속 탐지기는요, 반지나 뭐 동전, 금, 은 같이 쇠붙이를 모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뭐 삐삐 울리나 봐요. 네. 그러니까 헤드폰도 쓰고 한다는데 맞습니다. 아니 박성애 변호사님 일단은 좀 보기 힘든 진귀한 장면인데 그러면 저건 그냥 재미로 나도 저거 금속 탐지기 오늘 가서 이 사가지고 백사장으로 향해 볼까 고고싱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찰이 과거 해수욕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아서 판 사람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30대 남성이 4곳의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습득해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결국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저같이 땀만 먹으신 분 안 돼요? 아니 백사장에 흘린 건데 그걸 좀 제가 좀 주워가면 안 돼요? 나도 금속 탐지기 사러 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라는 거예요. 절대 저런 식으로 가져가면 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